제가 남극 스피드런 영상을 받고 그 피드백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피드백하는 김에 남극 스피드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좌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다들 알다시피 제 닉네임은 하나 또는 블루이고 10번째 펭귄이고, 이제 스피드런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저 중 한 명이죠. 뭐 강좌 대상은 이렇고, 제가 이제 제자를 되게 많이 키워봤었는데 사실 계속 같은 걸 가르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강좌 하나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설명 좀 하려고 강의를 계획해봤습니다. 목차는 뭐 개요는 방금 한 거고, 이제 기초 부분, 기본 부분, 그리고 심화 부분, 응용 부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마무리는 안 읽으셔도 되고, 기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이제 기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들이 이제 지름길 같은 거 잘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적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생략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심화 파트에서 제가 캠프별로 빠른 길을 엄청 구체적으로 소개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도 그리고 중수분들도 둘 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극 사다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 거고, 이제 제 플레이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저한테 이제 피드백 받고 싶다고 하셨던 분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그 피드백을 하면서 왜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지 제가 다 그 체크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레이싱 게임의 기초부터 말씀드릴게요.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그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한 사람이 우승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뭐에 영향을 받냐? 이게 다들 이제 초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거리와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거리가 짧을수록 좋고 속도가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기록을 줄이는 방법에는 거리를 줄이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거리를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그냥 직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개념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달린 영상들을 보시면 죄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꼬불꼬불하게 간다거나, 아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B 지점을 가야 되는데 이 B 지점 말고 다른 방향으로 보고 가다가, 아 맞다 나 B 지점으로 가야지 하고 그제서야 방향을 트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는 모든 분들이 이 파란 색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가 어디인지, 이 도착지가 1분 거리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장소이더라도 항상 이 도착지에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인데, 사진이 왜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제 A랑 B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 장애물 따라 그냥 대충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회하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애물과 이 점 A에서 이 장애물의 표면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짧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착 지점 B에서 이 장애물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짧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장애물하고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장애물하고 붙어서 가듯이 가야 이제 최대한 거리가 짧아지겠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A랑 B 지점에 C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강하게 잡아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실이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초록선 같은 경우에는 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이싱 게임에서는 이 경로를 라인이라고 말을 붙이는데, 지금 이 초록색 선이 그 인코스 라인이라고 하고,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라인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이제 구간마다 가속 구간이 있고 속도가 감소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남극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속하는 방법이 뭐 아이템에 따른 가속이나 수영에 따른 가속, 모바일 수영에 따른 가속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속 구간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감속 구간,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방향 전환이나 그 이제 점프 높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르막길 말씀드리는 건데, 오르막길에서 캐릭터의 그 아바타의 점프 높이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감속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 마찰력, 길이 울퉁불퉁할 때 받는 바닥 마찰력, 그리고 스탑 딜레이가 뭐냐면 이제 보통 어려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멈춘 다음에 이제 한 번 갔다가 멈추고 한 번 갔다가 멈추고 한 번 갔다가 다시 또 멈추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그 해당 구간을 이제 실수 없이 빠져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멈추면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기록을 찍을 때는 출발부터 이제 도착까지 앞길을 단 한 번도 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남극 게임 특징을 보시면 이제 뭐 수평 이제 구간에서는 직진을 하면 되고, 코너 구간에서는 인코스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수평 구간에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고, 수직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왜 수직 구간이지? 이게 지형이 울퉁불퉁할 때에는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지형이 있을 때 이 지형 그대로 걸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생겨서 속도가 느려져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지형에 대한 그 마찰력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점프를 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수직일 때는 그 점프 높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지형이 오르막이면 점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요. 이게 PC보다 모바일 점프력이 1.1배나 1.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록에 영향이 매우 커요. 왜냐면 이게 남극이라는 게임 자체의 특성상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프력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그 기록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 보통 PC하고 모바일의 기록 차이가 왜 나느냐 물어보면 다들 이제 단순하게 수영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점프력이 주는 영향이 수영만큼 커요. 정말 커요. 이게 수영으로 30초 줄여지면 점프력으로도 30초 정도 줄여지거든요. 그래서 합쳐져서 1분까지 줄여지는 구조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면 오르막이 많은 구간에서는 점프 아이템을 써야 이제 PC가 모바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하고 이제 플레이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모바일 플레이어랑 할 때는 딱히 점프 아이템을 쓰지 않는데 그 실력 좋은 빠른 모바일 유저분들하고 같이 탐험을 하게 되면 그 제가 아무리 잘해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점프 아이템을 써주면서 이제 속도를 맞춰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오르막에서는 이제 점프 높이에 따라서 감속의 정도가 달라진다. 점프가 높을수록 해당 구간을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경사를 유지하는 거랑 경사가 높은 것과 경사가 낮은 게 섞여 있는 경우에 둘 중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 경우는 무조건 위에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초록색 선이랑 주황색 선이랑 노란색 선이랑 점프를 사용해서 가면 사실상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경우에 감속이 갑자기 심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얘 혼자 감속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피해서 가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그 급한 경사보다는 완만한 경사를 사용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C하고 모바일은 이제 뭐 비교를 하자면 뭐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점프도 많이 다르고 뭐 아바타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시프트락 이용하면 뭐 수영 속도 빨라지고 뭐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지름길도 존재하거든요. PC에서는 점프가 짧아서 불가능한 지름길인데 모바일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또 이제 모바일에서의 그 물리 엔진이 달라가지고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한 글리치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락 활용법을 좀 예, 배워두시면 좋은데 시프트락 특징을 이해하면 이제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자잘한 감속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뭐 15분 1초가 나오는데 2초를 더 줄여서 14분 59초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상황일 때 이거를 배워두시면 한 뭐 3, 4초 정도 기록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거 일단 시프트락을 켰을 때 그 특징이 내 아바타는 무조건 현재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딜레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특징이 방향 전환에 따른 감속이 전혀 없어요. 시프트락을 끈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면서 방향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감속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이 상쇄되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운 지형에서 잘 미끄러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번째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시프트락을 사용하면 사다리를 놓치기 쉬워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다리를 잡아도 화면에 약간만 비틀어도 사다리에서 바로 떨어져요. 이거랑 같은 원리로 이제 미끄러운 지형에서도 화면을 조금만 돌려보면 그 지형을 이제 아바타가 형태에 따라 미끄러져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사다리를 잡고 싶지 않은 구간이라면 아니면 이제 미끄러지고 싶은 구간이라면 시프트락을 켜두고 해당 공략을 공략하는 걸 추천드리고 시프트락을 껐을 때는 이거랑 완전히 정반대인데 이제 시프트락을 끄면 그 본인 캐릭터는 주변 지형 지물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걸로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 미끄러운 지형에서 잘 버틸 수 있어요. 이게 본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상황이면 시프트락을 켜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좋은데 어떤 구간에서는 이제 그 지름길을 사용하려고 서 있는데 자꾸 미끄러지면 그 지름길을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프트락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를 잡기가 좋아요. 사다리를 잡고 화면을 움직이고 방향키를 클릭해도 사다리를 끝까지 안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디테일하게 어디서 쓰이는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마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라서 초보분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평소 때는 시프트락을 켜두고 왜냐면 방향 전환에 대한 감속을 줄일 수 있으니까 특정 구간에서만 끄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정 구간에서 이제 안 미끄러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잡고 싶다거나 그런 구간에서만 끄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이제 화면 확대 축소에 대한 그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화면을 확대하면 이제 보트 또는 차량을 탑승할 때 그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 버튼을 누를 때 화면을 확대한 상태이면 더 먼 거리까지 클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가 그 이 클릭 하나로 기록이 2초가 그냥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이제 스피드런에 관심이 많으시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평소 때는 이제 화면을 최대한 축소하고 축소를 해야 이제 맵을 최대한 넓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탑뷰로 캐릭터를 조정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각 지형마다 내 캐릭터를 기준으로 주변 지형까지의 거리 감각을
정확하게 잴 수 있어서 탑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남극이라는 게임이 글리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보트 글리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글리치거든요. 그 가끔 보트가 날아가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걸 이용해서 보트 이제 보트가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해서 보트가 도착하는 지점까지 그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보트 타고 가면 한 40초 정도 걸리는 걸로 아는데 글리치 사용하면 뭐 거의 한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깃발 글리치는 이제 얇은 투명벽일 때 그 투명벽을 뚫을 수 있고 밧줄 글리치는 얘는 이제 두꺼운 투명벽일 때도 뚫을 수 있고 물약 글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체력이 90인데 낙하를 하면서 물약을 사용하면 물약은 10%만 없어지는데 이때 회복되는 정도가 추락된 이후로 받는 데미지까지 같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물약을 굉장히 아낄 수 있어요. 뭐 기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저는 딱히 쓰지를 않고 물병 글리치는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글리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게 물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옆으로 점프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인데 이게 PC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발동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이거에 대한 빌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 바다 글리치는 이제 지도 미니 아바타를 가지고 지도를 들고 있으면 그 바다에서 체력이 깎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것에 대한 글리치고 아바타 글리치는 이제 특정 아바타랑 특정 감정 표현을 조합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글리치가 있던데 그건 제가 사용할 줄 모르고 그 특정 맵 공간에 대한 글리치는 이제 남극에서 특정 공간 보면 뭐 벽이 뚫리는 구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한 글리치인 거고 기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속도를 항상 사용하실 거고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막 구간이나 특정 지름길 구간이나 아니면 체크포인트 생략하기 위해서 쓴다던가 할 수 있고 추락 저항이나 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전력 구간 눈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이제 모바일 특징으로 모바일은 빠른 수영이 가능하고 모바일 점프력이 또 향상이 되는데 오르막 구간에서 속도가 향상이 되고 특정 지름길 구간 성공률이 굉장히 높게 향상돼요. 체크포인트 생략으로는 1캠프 체크포인트 생략하면 한 0.5초 정도 단축되고 2캠프 체크포인트를 생략하면 한 1, 2초 단축되고 3캠프 단축하면 생략하면 한 4, 5초 정도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캠프를 생략하면 좀 많이 단축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초는 단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트를 이제 미리 배치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서포터를 둬가지고 차량을 미리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밧줄 글리치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뭐 기타로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물병 글리치 실력별 기록표는 그냥 참고하라고 적은 건데 이게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재미로 보라고 적은 건데 뭐 17분 때까지는 그냥 이제 스피드런에 관심 없어도 다들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6분 때는 그냥 이제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PC에서 15분 때 나오셨으면 잘하시는 거고 이제 모바일에서 14분 때 나오면 잘하시는 거고 13분 이내는 제가 볼 때 그 글리치 무조건 글리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가 기록을 여기 있네요. 그 PC 기준으로 최대한 해봤을 때 15분 15초에서 14분 55초 이 사이의 구간이 제가 볼 때 글리치 없는 상태에서 PC 기록 최고일 것 같거든요. 이 14분 55초도 이제 이론적으로 AI처럼 완벽하게 달렸을 때 기록이고 이제 실제로는 한 15분 5초 정도가 이제 인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바일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어느 기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대충 달렸을 때 14분 대는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14분 대 이내로 도착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C 기준 15분 45초 이내에는 이거 제가 이제 평소 때 그냥 그 아무 서버나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나오는 기록이 이 기록이거든요. 한 15분 40초 그 정도 나오는데 그 기록을 기준으로 적은 거고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름길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심화 파트에서 각 캠프별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할 거고 그 남극 사다리 특징을 아시면 좋은데 수평 사다리랑 수직 사다리가 있잖아요. 일단 수평 사다리 특징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죠. 이게 이 사다리의 영역이 그 생긴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영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사다리의 끝부분이 어디쯤인지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이걸 익혀야 나중에 하드 모드랑 레전드 모드를 깰 수 있거든요. 이제 레전드 모드에서는 최대한 사다리 끝에서 점프해서 점프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감각을 연습하신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양옆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진입이랑 탈출이라는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할 건데 이 사다리의 어디서부터 진입하느냐에 따라 기록에 큰 영향을 주고 사다리의 어느 부분에서 탈출하느냐에 따라 기록에 큰 영향을 줘요. 그 예시를 보여주자면 이제 이 수직 사다리를 탈출할 때 여기서
일단 진입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수평 사다리를 밟고 달려오다가 점프를 하면 여기 끝부분에서 최대한 끝부분에서 점프를 하면 여기 중간쯤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달려오다가 끝부분에서 점프를 하지 않고 한 중간쯤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쓸데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 거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안 좋고 진입을 할 때는 무조건 최대한 높게 진입을 하는 게 좋고 여기서 탈출을 할 때도 여기 잡자마자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한 다음에 여기 올라가시면 바로 탈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다리 중에서 실제로 잡고 있는 부분은 이 중간 부분 잠시 동안 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진입하고 잡자마자 점프해서 탈출하니까 거의 이 사다리에 대한 기록 그 시간이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수직 사다리 특징으로 이거를 그냥 잡고 걸어서 올라가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점프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빠른데 이 방식을 보통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잘못하면 딜레이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같은 구간을 연속해서 점프한다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놓치고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이 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된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제가 기록을 찍을 때는 이런 좀 도박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시도해서 이게 성공한 경우에만 기록을 찍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심화 부분인데 심화 부분을 하고 이제 영상 보여드리면서 뭐 피드백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여기 심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이 그냥 대충 그어놓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어놓은 거라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산 모퉁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직진으로 오다가 여기서 모퉁이에서 산에 붙어가듯이 이 모서리에 붙어가듯이 인코스로 최대한 인코스로 이 구간을 공략해야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산 모퉁이로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 이 얼음판 부분까지 여기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직진으로 쭉 가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직진으로 쭉 가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모든 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 사다리의 왼쪽에 붙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사다리의 중간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했다가 여기 오른쪽 끝으로 점프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 사다리의 중간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다리의 오른쪽 끝을 통해서 걸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실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그 실을 잡아당겼을 때 가장 타이트한 경로가 지금 이 빨간색 경로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사다리 건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왼쪽에 붙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기록이 줄어들어요. 뭐 어쨌든 그렇고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로 전반적인 소개를 마친 것 같고 이제 다음 강의로 각 캠프별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심화 내용이나 아니면 저한테 피드백 받고 싶다고 하셨던 분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피드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